안녕하십니까, 조혜사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이라는 게 밥만 먹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말을 어떻게 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품이라든가 성격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말을 듣는 편인가요? 대화의 기본 매너는 내가 말을 내 말만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게 대화의 기본이고 매너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침묵은 금이다,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말이 앞서가요. 뭐든지 항상 말부터 해놓고, 참 그런 사람 보면 딱해요. 왜 저렇게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좀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말부터 앞세워 놓고 실천에 하나도 못 옮겨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먼저 해버리면 그 사람이 참 가벼워 보이고, 실속 없어 보이고, 실없고, 진심이 없어 보이고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엄마가요, 아주 명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로 떡을 하면은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입으로 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떡을 할 수 있다. 말로는 뭘 못하겠냐, 이 말인 거죠. 아유, 진짜 노인네 아주 명언이에요, 명언. 그래서 뭐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 말로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립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또 보면은 참 딱한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말을 철싹철싹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망치고 상대방이 큰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해요. 그런 사람 보면 입을 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2등이라도 하는데, 입을 가지고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미지를.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렇잖아요. 말하는 사람 생각과 듣는 사람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 없이 말을 했어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철썩철썩 잘못해서 오해를 하고 쌈박질이 일어날 것 같으면 차라리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사는 게 나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고 콕콕 찌르면서 뼈 있는 말을 담아서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을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 요점만 얘기하면 되는데 말을 빙빙 돌리면서 사람을 떠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진짜 기분 나쁘고 속 터집니다. 다 보이잖아요.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말을 빙빙 돌리면서 사람을 떠보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계속 연락을 끊고 연락 안 하고 살던 그런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는 뭐 그냥 뭐 어떻게, 보통 우리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지내? 요즘은 뭐 어때? 뭐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아무리 친구가 아니고 가까운 사람도 상식인데, 안부 같은 거 묻지도 않고 지 얘기만 주저리 지 얘기만 아주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 얘기만 하고 딱 끊어버려요, 전화를. 참 어이없죠. 난 궁금하지도 않아요, 지 얘기.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 전화 일부러 해가지고 연락 없던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지 얘기만 주저리 자랑하러 얘기한 거죠. 자랑하려고 전화를 한 거죠. 그래 놓고 끊어버리면 웃지요. 그냥 웃음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진짜 어려운 일을 겪은 지인이나 친척이나 뭐 가족이나 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을 겪어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위로한답시고 말 잘못하면은 오히려 힘든 분한테 큰 상처를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아주 더 힘들게 할 수 있죠.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조용히 얘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등을 도닥여주면서 애썼네.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답니다. 이게 아주 제일 좋은 위로 방법이래요. 근데 위로한답시고 섣불리 아우 왜 그랬어. 아우 그러지 말지.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아우 조심하지 그랬어.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더 큰 상처를 주면서 아주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은 절대 쓰면 안 돼요. 힘든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뭐래? 왜 저래? 아우 됐으니까 그냥 집에나 가라. 속으로 그러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집에나 가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또 이런 사람, 이런 진상 떠는 사람이 있어요. 속상해서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괜히 지 잘난 척하고 지는 뭐 이럴 때 이렇게 했다는 등 뭐 지 얘기를 주저리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게 바로 불난 집에 부채질인 거죠. 그래서 어떤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이 환자가 오면은 일단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그 환자분의 얘기를 한참 들어준답니다. 그냥 얘기를 가슴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서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은 한 거라고는 환자는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이고 의사 선생님은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인데 환자의 반응은 아 선생님 만나서 제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답니다. 그건 뭔가요? 그만큼 그 환자분은 가슴에 있는 얘기를 얘기할 상대가 없었던 거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슴에 병이 된 거고 정신과를 찾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그 들어주는 상대 역할만 했을 뿐인데 그 환자분은 치유가 되는 거죠. 50% 치유된답니다. 그게 듣기만 하면 들어주기만 하는데 50%가 치유가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 엄청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곤욕 치른 분 계신가요? 진짜 저는 그런 사람 많이 겪었는데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막 진이 빠져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힘도 좋아요. 말도 많이 하면 힘이 들어요. 진이 빠지거든요. 근데 말을 끊임없이 계속 하면서 또 상대방이 그 얘기에 답변을 해주길 바래요. 그렇지. 대답을 하라 이거죠. 안 그렇냐? 응? 그렇지 않냐? 그러면 그렇든 안 그렇든 좀 반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그럼 나중에 너무너무 진이 빠집니다. 이럴 때,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아, 말을 자꾸 하는데 말을 그냥, 아, 이제 그만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이러서 갈 수도 없고, 이럴 때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저는 이럴 때 너무 힘들어 지치고 죽겠을 때는 휴대폰을 얼른 꺼내가지고 휴대폰 들여다봅니다. 휴대폰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으면 막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이 맥이 끊기면서 힘이 빠지면서 멈추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통화를 할 때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안 끊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우 진짜 그것도 힘들어요. 그럴 때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전화 들어오네? 아니면은 집이라면은 밖에 누가 왔나 본데?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끊고 봐야죠. 참 이래서 말이 너무 많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랑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싸움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 얘기 많이 하다가 말싸움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 사람이 말싸움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 싸움은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방법은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요? 아닙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싸움꾼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안일권이 연예인 싸움 1위는 안일권이 할머니 싸움 1위는 뭐 조여사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싸움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흥분을 하시면 안 돼요.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일단은 지는 싸움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아, 이제 말싸움에 이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알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주 침착하자 침착하자 눌러야 돼요. 누르면서 침착하면서 목소리를 절대 높이시면 안 돼요. 낮은 톤으로 또박또박하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 주저주저리 약을 쓰고 나한테 소리 지르는 얘기, 그거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걸 들으면 내 귀 속으로 들어오면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나도 모르게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말싸움에 내가 말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얘기 듣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차분하게 낮은 톤으로 또박또박 내 얘기를 다 해버려야 됩니다. 상대방 얘기를 막 말싸움 중에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해서 뒤에 가서 꼭 후회합니다. 아,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 바보같이 왜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말도 이렇게 못하고 와가지고서 잠이 안 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식과 경우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경우로,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 거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또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무식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도 같이 무식하게 무대포로 나가는 거죠. 못 이겨요. 지쳐가지고 도망갑니다. 아주 뭐 벽을 문이라고 내미는데 어떻게 이겨요? 아주 무식하게 나가는 거죠. 못 이깁니다. 어쩔 수 없이 말싸움이 시작되셨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고 유머까지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미있고 말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인기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이 주변에 항상 많아요. 비즈니스나 아주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말을 많이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보를 캐낼 수가 있는 거고, 정보가 흘러나와요. 그 사람의 심리도 알 수가 있는 거고. 말은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되면, 말 주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말을 아끼시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대화의 상대로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화의 기본 매너는 내 말을 끊임없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제일 기본 매너고,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마음이 들게끔 대화의 상대에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의 대화에 좋은 상대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